예,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일관되게 제가 지금 보고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게 입시 비리입니다. 입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또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과연 능력주의, 실력주의가 공정하냐 이런 논쟁까지 있는데 입시 제도의 허점 그리고 부정과 비리 청탁이 있다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작은 건이라도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실태조사 결과와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시작점은 저는 조국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위선 그리고 그 뻔뻔함 왜 우리 국민들 분노했고 투표 결과로 일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돼. 이런 이중적 마인드죠. 대표적인 분이 저는 정대협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슬라이드 보시죠. 지금 2019년, 2020년, 2020년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입니다. 아까 내용이랑 똑같아서 사실관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때 당시 어떤 신분이셨죠? 국교위 위원은 아니셨죠? 대학에 있었습니다. 네, 대학에서 직책이 뭐셨습니까? 총장이었습니다. 예, 상지대학교 총장 맞죠? 네. 네. 자, 맨 마지막 지금 조국 부부의 아들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의혹. 온라인 대리시험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 있지 않은 아들의 부모가 지금 시험을 도와준 걸 얘기하는데 페이스북에 담당 교수에서 어떤 다른 교수나 선배 동료에서 어떤 부명이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하셨습니다. 이거 뭐 정치를 떠나서 교육자가 이런 발언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 맥락이 뭔지 모르시는지 않죠? 혹시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냐고요? 네. 자, 제가 오픈북 제도 제가 지금 화를 참아보겠습니다. 오픈북 제도를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쓰신 맥락이 그 아들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고 부모는 온라인으로 아들을 도와주는데 그러면 이런 제도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픈북 제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오픈북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픈북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럼 오픈북 제도를 하면 상지대에서는 상지대 총장이셨으니까 학생이 부모님이랑 온라인으로 연락해서 정보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아니, 일반적인 오픈북 제도에서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 글을 쓸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학생이 있으면 그것이 인용이 됩니까? 아니면 적발하면 불합격 처리를 하십니까? 그게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오픈북은 그러면 적당한 정도면 부모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시험 봐도 됩니까? 상지대는? 그때는 제가 상지대 총장이셨습니다. 부모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오픈북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제가 오픈북 시험을 봤었고 오픈북 시험은 모든 자료를 다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온라인 문제가 문제라면 그것은 그때 저는 거기까지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이 아들이 조지 워싱턴 대에서 시험 보면서 부모와 온라인으로 연결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개개의 아니 시험의 교육위원회에 방식을 있는 교육위원이 위원님 이렇게 부정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제가 이건 개개의 부정 시험의 아니에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아니 오픈북이어도 상지되든 어떤 데든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 부모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시험 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제 말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방식에 잘못된 거죠? 어떻든 자료를 참고하면서 시험을 보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여기저기 연결해 가지고 만약에 답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게 학생의 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불법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런 상황이 있다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홍길동 부모와 온라인으로 연결했으면 잘못된 거죠. 예, 제가 그
그 방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한 사람은 있습니다. 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질의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21년 국정감사 때 그때는 신분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셨어요. 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발언 그랬더니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 봅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지금 질문하신 그건 아니고요. 그 아까 그 처음에 질문하신 그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제가 그 정관예우를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이 정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1인 또는 단독심 혹은 3인 재판 말고 배심 문제로 가야 된다는 게 제 글의 취지고 실제로 제 그 포스팅의 끝부분에 배심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예, 그런 네. 취지라고 그때 설명했고 그 대목에 관해서는 제가 말이 좀 과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임기가 얼마를 더 하시고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록 민주당에서 임명했어도 국가의 공직에 계신 분이십니다. 진짜 한 가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논쟁적인 정치적 이슈에서는 좀 조용히 하시고 교육 정책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탄핵 시위한 거 페이스북 올리는 거 이런 거를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 저희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만들었지만 이런 거 하는 위원들 모시려고 만든 건 아니라고 짐작하는데 제가 과한가요? 위원님, 제 업무는 국교위 상임위원이고요. 국교위 상임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제 업무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헌법 19조와 22조에 근거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9조는 그럼에도 양심의 불구하고 자유고 22조는 위원님. 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을 수락하셨을 때 국가교원에 관련된 법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수용하신 거잖아요. 이거 뭐 전 논쟁 사안은 아닌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게 정치 활동이라면은 그럼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근데 정치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50년간 정치학을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올린 게 정치 활동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그거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정치 행위이고 정치의 장면들을 올린 건요. 정치학 박사는 아니지만 정치 행위예요. 그걸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우리 100명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위원님하고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생각을 제가 다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 취지는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님의 진심까지도 왜곡돼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교육을 만드신다면서 너무 한쪽 진영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 건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거라고요. 한번 유념해 주시기 그 바랍니다.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네, 지난번 질의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 보고서, 이 스토리는 2019년에 시작됩니다.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유은혜 장관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13개 대학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 싶어서 6개 대학에 특별 감사를 했죠. 그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입시비리 대응 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네네. 그 담당관실의 역할이 뭡니까? 네, 뭐 그 입시 비리에 관한 뭐 실태 조사부터 해서 아마 정책 개발까지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네네. 23년 입시부터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입시는 완전히 깨끗합니까? 뭐 그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된 것처럼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입시가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항상 아쉬운 게 이렇게 큰 일이 터지면 교훈을 얻고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자꾸 힘이 빠져요.
이 입시 비리 신고센터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 작년에 104건이나 입시 비리 신고가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제 입시 비리 신고한 104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제가 창문만 바라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이런가? 신고한 거의 10분의 1만 사실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입시의 공정성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나? 근데 조치는 한 건, 두 건밖에 안 하셨어요.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요? 뭐 저희가 그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워낙 취지는 정말 계기로 삼겠다는 거니까요. 한번 좀 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좀 따져보고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지만 좋은 시작, 이렇게 큰일, 나라를 뒤집고 정권을 대한민국은 어떠한 믿을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조치도 안 해서 갈수록 뒤로 밀려요. 입시 비리 신고센터, 입시 비리 대응 담당관실의 개혁안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